이제부터 좀 더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건요. 모두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화면 하나하나를 저희가 한번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행안부가 뒤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분. 예, 관심 있습니다.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그렇게 예의지.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지방법원의 자료, 그 보신 자료를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위원님, 그거 액세스하는데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예.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물 먹은 거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반말 하시기에 제가 좀 혹시나 말씀드렸습니다. 반말을 하시길래 이호라고 물었는데 무슨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기는 예. 감사를 오래 하시니까 저 귀가 좀 그러시나? 단 하루였는데도 저렇게 3라운드까지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좀 부드러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건.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예.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다 불려주십시오.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가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보다. 자, 못 들었는데 무슨 말을 이러다가 참. 저희 제작진도 참 짓궂어요. 저런 음악과 꽃도 휘날리게 하고요. 구자영 차장. 네.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전임 법무부 장관, 직전 법무부 장관답게 뭔가 현안에 맞부딪히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공수가 교대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처지는 어떻게 보면 좀 공공한 처지였는데 대선 이후에 아주 이제 그 샛별처럼 등장한 이 촉망받는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은 컴백을 했고 박범계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제 야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수가 좀 교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의 어떤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서 이제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예. 뭐 어제 전체적인 어떤 국감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 뭐 내용의 어떤 본질은 사실 뭐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이렇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예. 이런 것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미소 짓게 하는 이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적대적 공생관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케미가 조금씩 맞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다가 정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국정감사니까 지금 법무부가 뭐 이제 취임 100일 좀 넘은 그러니까 한 5달 정도 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행정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조목조목 따지고 문제점을 짚는 자리이긴 하니까. 근데 박성문 비서관님, 일단 어제 법무부의 어떤 법무행정의 큰 결격 사유에 대해서 민주당 그 결정타는 일단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거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기는 하던데, 예. 근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부각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약간 만담 같은 형식의 질의응답 같은 것만 좀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다만 이제 법원 행정이나 아니면 법무부가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냉철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한동훈 장관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제가 좀 모니터링하면서 봤던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오히려 약간 좀 받아치는 형식의 그러니까 의원들의 말에 받아치는 형식의 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 말씀하신 거죠. 예 의원님 하는 게 A다라는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얘기인데 사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기 이전에 박범계 의원이 본인 장관 시절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디 왜 묻지?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있어.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을 하고 계시고 장관의 답변처에 대해서 굉장히 호통을 많이 쳤어요. 우리 장관께서. 뭐 그리고- 건방진이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아니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입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야단 치듯이 다른 국회의원이 뭐하는 짓이냐 그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아마 박 장관의 이 의석이 있었으면 아마 초죽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다음 가정적인 장관으로 갔으면 장관 신분에 맞게끔 조정을 해달라. 이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관 되면 그렇게 안 할게요. 앞에 화면과 뒤 화면이 좀 대조가 되죠,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질문할 때 답변할 때 예 의원님 하는 게 A다라고 했던 박범계 의원이 장관 시절에는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앉는 자리에 따라 참 입장이 다르죠. 장관석에 앉았을 때와 의원석에 앉았을 때. 보통 의원들이 저 의원석에 앉으면 그 국정감사를 할 때 해당 기관장들이 나오면 저 때가 가장 이제 소위 갑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국감을 받는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을의 위치에 있으니까 뭐 윽박 지르고 뭐 소리치고 사실 이제 이런 장면은 박범계 전 장관이 사실 법사위에 배정되면서부터 저는 뭐 이미 예정됐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관례적으로 자신이 장관을 했던 부처의 그 상임위는 가지 않습니다. 다른 상임위로 가죠. 왜냐하면 이게 참 민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직전에 지금 장관을 했는데 현직 장관한테 뭔가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본인도 뭐 100%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글쎄요,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박범계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대법원인가요? 대법원에 할 때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도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한테 살려주십시오, 좀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법원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한마디로 이제 이번에 한동훈 장관 나오니까 예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국감 때 의원들의 좀 자세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무슨 뭐 목소리 높이고 윽박지르고 하면 이게 TV에 나오고 그러면 또 지역구에 알려지고 우리 의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정말 이게 국감이라는 게 진짜 이 국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좀 앞으로 남은 총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곰곰이 살펴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뭐 박범계 장관 의원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매일 노출되잖아요. 지역구 가서 아이고 의원님 요즘 많이 TV 나오십니다. 인사말 다 듣거든요. 예.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올해에 한해서는요, 이 그 법사위 국감은 굉장히 좀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전에 1월부터 5월까지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의 절반 정도는 박범계 장관의 법무 행정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임명돼서 법무부 장관으로 수행한 지는 이제 넉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잘못이나 어떤 실정을 비판하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고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장관으로 재임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그렇겠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 장관의 어떤 답변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조금 비본질적인 국감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박성 비서관님, 박 비서관님은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지적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누구는 몰라도 박범계 의원이 지적할 건 아니지 않냐. 당시 영상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박범계 장관께서 이번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좀 부드럽게 자신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전에 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시청했던 장면에서는 좀 소리를 지르시거나 화를 내시는 모습이 좀 잡히기도 했었죠.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영상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전 장관의 설전이 있었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의 태도도 굉장히 고압적인 건 맞거든요. 예. 막 소리 지르시면서 건방지게 어딜 감히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 이게 권성동 의원님도 제가 오늘 국감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이제 나 같으면 뭐 좀 약간 비판을 하시면서 뭐 혀 깨물고 죽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저희도 스타트 말미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감사장에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뭐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감정적인 공방이 오가고 막말이 오가는 자세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태도 논란도 내로남불 아니냐. 뭐 여당에서는 박범계 장관에게 이걸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은 내로남불 카드를 꺼냈습니다. 편파적이고 좀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 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가요? 의원님, 그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진짜?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신 겁니까? 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법을 여기 만드셨어요? 있잖아. 갑자기 정권 양해했기 교체 때문에. 직전에요? 잠깐만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시다가 잠깐만요. 김근식 교수님,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했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검사였는데 왜 그러면 정권 교체기 갑자기 검수완박을 추진했냐?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이걸 좀 캐묻고 있습니다.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국민적 비판은 검수완박 그 강행 추진에 대해서 이미 여론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이 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되기 직전에 그런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풍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저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한 건데요. 그겁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법적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모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비판한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니 당신들 정말 그렇게 정권 출범 직전에 서둘러서 강행한 것은 정말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라고 지금 되받아치는 건데요. 충분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아까 우리 박 비서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답변을 할 때 야당 의원이 질문할 때 야당 의원 질문마다 한마디도 쥐지 않고 끊어가면서 답변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아까 모두의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보수 여권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 저런 태도 고쳐야 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이 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까 박범계 장관 소리치는 거 보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오히려 박범계 장관은 고도의 전술을 쓴 것 같아요. 예. 어제만큼은 소리를 놀리지 않았어요. 고성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윽박 지르지 않고 점잖게 톤다운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계속 말끝마다 계속 답변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내용들이 차별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을 위해서도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건 고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모두 발언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발언 대리로 나온 것은 뭐냐면 검찰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렇죠.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 수사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절차적 부당성, 다시 말해서
입법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국민들의 뜻에 배치되는 그럼으로써 법무부의 검찰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설명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지키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발언으로 모두 발언하면 듣는 사람은 속시원하게 들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 적당하지 않은 모두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좀 더 한번 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권칠승 의원의 얘기는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였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 야반도주국이라든지 혹은 이런 깡패 수사에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 다소 직관적인 것들이 정말 민주당 주장처럼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였는지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권칠승 의원이 어떤 유튜브를 보셨길래 의견이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근식 교수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앞으로 정치를 하실지 안 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워낙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조치였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신들이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정작 한 건 뭐냐 하면 그 특수부 줄이겠다는 검찰총장 이야기를 줄이지 마세요. 더 늘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수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 수사할 때는 잔뜩 늘어놓고 검찰의 기능을 많이 줬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검수완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는요, 단순히 법리적인 심리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따지는 게 헌법재판소 심리이기 때문에 왜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왜 이 법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입법됐는지 그 사안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김은식 교수님 잠깐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반박할 건 아니지 않냐 태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어제 이 장면 한동훈 장관이 미소 지을 장면도 하나 있어요. 박범계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제 철험의 김남국 의원과도 맞붙었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잠시 미소를 지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거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이런 것이 저런 것이 하는 거는 그 학생에게도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뭐 혐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네, 보면 그래서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아이고, 저는 전혀. 저는 뭐 어쨌든 그림 자체로 저 어린 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아요.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김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어제 또 김남국 의원과의 그 답변에서 그렇고요. 아까 화면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박범계 전 장관과의 질의 답변에서도 중간중간에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훈훈한 모습이었다는 게 저는 항상 좋은 모양이라고 보고요. 예. 저 답변을 하면서도 이렇게 장관과 국회의원이 질의하면서 서로 좀 웃어가면서 좀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편합니다. 그냥 서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렇다고 또 하나도 지지 않고 말끝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 대답을 하고 그래서 거의 마치 전투를 치르는 상대 진영에 대한 이 승자 독식의 이 전투처럼 치러오면 국회를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치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한동훈 장관도 청문회 혹은 뭐 대정부 질문 이번에 국감까지 거치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도 조금씩 더 여유를 찾을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도 그럴 거고요. 근데 구자웅 차장, 네. 이른바 윤석열차로 불리는 고등학생이 그린 이 그림이 근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논할 얘기인지 뭐 이 부분도 또 따져볼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네. 이거 뭐 꼭 법무 행정과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풍자의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상당히 뭐 모범 답안에 가깝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상을 주는 기준은 자기 같으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풍자가 상을 주는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시상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이번 국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가장 시선이 끌 수밖에 없었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국정감사액이 어제 오늘 파정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